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매물대에 대한 얘기를 하나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영상에서는 매물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사실상 매물대에 대한 얘기에서부터 이제 매매까지 이어지기까지 이 전 과정이 주식 개수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매물대라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구간이고, 거기에서 물량들이 출하되고 다시 물량들이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또 매물대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매물대는 이제 꼭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성질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리가 매물대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기 매물대를 합시다. 그러면 주가가 여기 있을 때 오르면요, 이 사람들이 이 매물대에 대해서 가격이 본전이 왔으니까 팔겠죠. 그러면 원리상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력들도 만약에 매집을 여기서 했어요. 올려요? 그럼 매물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더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물대 있는 사람들이 수익까지 보게 되겠죠. 그런 경우는 얘네들이 보통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매물대는 맞고 떨어지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그냥 이게 원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얘도 보면은 이제 화천기계는 이제 이름이 약간 황천기계로 보통 놀리기도 하는데, 자, 매물대가 여기에 있죠. 그래서 여기서 22년도에 매물대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조국 관련주인데, 자, 지난 흐름에서 매물대를 어떻게 해요? 올라왔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앞에 매물대가 있으니까 던지는 애들의 물량 정도는 이제 위에서 정리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뭐 여기 고점이 조금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은 매물대를 만날 때는요, 맞고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서 이제 또 고점도 나왔죠. 그런 자리에서 이제 이게 매수를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런 데서는 실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얘가 황천기계가 아니라도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매물대를 맞고 떨어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죠. 자, 최근에 미스터블루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네이버 어떤 이제 웹툰 그런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얘가 뭐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매물대까지 주가가 이제 처음에 오르게 됐잖아요. 그죠? 오르게 딱 이런 순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통은 맞고 내려가는 게 정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매매를 정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어쨌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약간 마이너합니다. 그러니까 세력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 세력들이 돈을 벌러 나가는 그 흐름에 대해서 내가 매매를 해서 수익을 보는 것들이 목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상 주식이라는 이제 정상 이제 행위를 하면서도 비정상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상을 설명드리는 이유가 매물대는 맞고 떨어지는 것이 정상인데 이게 정상인데 우리가 매매를 하려면요 비정상을 찾아야 됩니다. 비정상. 그러면 비정상이 뭐죠? 반대로 맞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맞고 안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첫 번째로 매물대를 맞고 다시 가격을 유지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은 나인테크 경우는 지난 이제 21년도 2월 달에 여기서 이렇게 상승이 이렇게 한번 나왔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나왔는데 앞에 매물대가 있네요. 8월 달에. 자, 그러면 여기를 맞았으면은 원래 떨어지는 게 맞잖아요. 그죠? 떨어지는 게 맞죠? 그리고 봅시다. 여기서 내려갔다가 이제 아래 꼬리 달고 이러다가 네, 보시면은 이제 맞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버티죠. 자, 이런 자리에서 이제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셔야 되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사람들이, 조금 더 이제 이쁘게 표시를 하면은,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전이 왔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팔겠죠, 지금. 야, 이 본전 왔다. 나 지금 몇 개월이에요? 반년 만에 지금 본전이 왔어. 그죠? 뭐, 오래 머물러요. 그럼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파는 거를 누군가가 받으니까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머무르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어쨌든 이건 세력이에요. 이 버티는 건 세력밖에 못하기 때문에 세력인데, 버티면은 지금 3,000원 정도 가격이죠. 원래 2,000원짜리였는데, 3,000원의 가격을 받아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 받는 것도 세력 입장에서는 손해겠죠. 그죠? 그러면 왜 받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왜 받을까요? 3,000원이란 비싼 가격에 더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보통 버티는 애들은 이제 조정은 물론 이제 이렇게 나오긴 해요. 그러다가 다시 살려가는 흐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다시 살려가죠. 그런 흐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슈팅들이 이런 데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맞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맞고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내려가면은 굳이 안 하면 됩니다. 근데 다시 살려가잖아요. 그런 흐름에서 좀 잘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물대를 기준으로 안 죽는 애들을 잘 봐야 돼요. 비정상을 찾아야 됩니다. 주식은. 정상을 찾으면 안 돼요. 자, 우양. 얘도 보면은, 지난 이제 24년도에 이때도 아마 그 김 관련해가지고 시세를 좀 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는 어떤 자리일까요? 자, 얘는 신고가입니다. 자, 이게 신고가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얘가 뭐 신고가 전체를 매집해서 움직인다, 뭐 그게 아니라, 자, 이 구간에서 지금 낮은 가격으로는 한 3,000원대 가격이 있고, 비싼 가격으로는 2배 이상 되는 7,000원대 가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여기에서, 어쨌든 우리가 이 종목을 보게 됐을 때는 여기서 볼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상한가 캔들이네요. 이게 나왔을 때 딱 보게 됐을 건데, 여기서 지금 7,000원대 가격으로 올리게 됐으면은 가장 비싼 가격을 받아줘야만 여기서 가격이 유지가 되겠죠. 그죠? 왜냐면 가장 비싸게 물려있던 애들이 던지는 거를 받아주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과정이 미리 좀 준비가 되어 있던 종목이긴 한데, 자, 그 과정을 뒤로 하고 이렇게 슈팅이 나와줘.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보유했던 물량들을 정리를 하는 거죠. 즉, 그 뒤에 무너지는 거는 이제 잡으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쨌든 이 캔들을 처음 발견을 할 거예요. 근데 주가가 옆으로 가는 걸 잘 봐야 됩니다. 옆으로. 비정상이죠. 맞고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옆으로 가는 거예요. 비정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를 하시면은 매매하시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오션.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자리를 잘 봐야 되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어쨌든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에서 고점이 형성되고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했어요. 여기서 한 2조 5천억 정도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어요. 많이 물려있겠죠, 여기서. 자, 근데 보시면은 이 구간으로 지금 가격을 도전을 합니다. 자, 도전을 했어요. 자, 여기를 잘 봐야 되는데 여기를 보통 매물대라고 보면은 맞고 떨어지는 게 정상이죠. 그러면은 맞고 떨어진다. 여기까지는 뭐 그냥 뭐 그렇습니다. 근데 다시 살려가면은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여기서 사람들이 물량을 던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렇게 또 내리면은 또 A 끝났네 하면서 또 던져요. 그럼 물량이 넘어오겠죠. 그 구간을 이제 받아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미 95,000원대 가격보다 위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있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개인 투자자들이요.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물량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뭐 하나오션이 이제 아예 끝났다. 뭐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또 위에서 또 어떤 파동들이 또 만들어지고 있을지 모르니까. 하지만 이런 매물대에 얘는 이제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봐야 됩니다. 보세요. 맞고 떨어지면서 죽어야 되거든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맞고 떨어지고 다시 살리죠. 이런 게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비정상입니다. 이런 것들을 차트장에서 여러 종목들에서 찾고, 그리고 그 종목이 상승에 대한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기업 가치가 올라갈 만한 그런 재료가 있는지, 뉴스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찾아보시면은 내가 매매를 할 때 굉장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비슷했던 게 이제 클로봇인데, 얘는 제가 영상으로 설명드릴 때 이 윗꼬리를 잘 봐야 된다고 예전에 설명을 좀 드렸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이
여기에 매물대가 어쨌든 많이 형성이 되어 있을 텐데 여기에 도전을 했던 게 지난 6월 달이에요. 예, 여기서 도전을 하고 그럼 이러다가 뭐 짜글짜글 하다가 내려갔어요. 여기서. 저도 이제 여기까지 봤을 때는 얘가 그냥 뭐 죽겠구나. 뭐 로봇 테마 뭐 굳이 없으니까 죽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얘를 다시 봐야 되는 게 최근에 로봇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게 이때고 얘를 되게 유의미하게 봐야 되는 게 여기를 또 도전을 하잖아요. 자, 한 번 도전을 하고 죽어야 되는데 또 도전을 해요. 이거 자체가 돈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왜냐면 24,000원이라는 가격이 제일 비싸잖아요. 비싼 가격을 지금 여러 번 도전한다는 거는 얘는 비정상이죠. 정상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흐름이. 맞고 떨어져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비정상인 거는 제가 이때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여기서 그냥 죽으면은 안 하면 되지만 얘가 다시 돈이 들어오면은 돌파를 가면서 슈팅 구간이 나와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요 9월 9일 날에 그런 구간들이 이제 분봉에서 발생을 했고 돌파를 가면서 지금도 이렇게 쭉쭉 거래량이 많이 터지잖아요. 이렇게 터지는 이유가 파동을 그동안 준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신고가는요, 절대로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야만 이런 구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정상을 계속 찾으려고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매물대를 본다는 거는 그 종목을 내가 원리적으로 해석한다는 것과도 연결이 되고요. 또 이렇게 매물대를 이제 소화를 하거나 아니면 오래 버티거나 이런 흐름도 있겠지만 또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은 그냥 넘는 애들이 있습니다. 자, 유라클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대선 때 이제 지역 화폐 관련주로 이제 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상승을 만들었을 때를 보면은 여기 이제 만들었겠죠. 매물대가 여기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상장 당시에 매물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은 얘는 요 동그라미 매물대를 그냥 돌파해 버렸죠. 자, 매물대는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를 맞고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얘는 이 구간을 그냥 돌파해 버렸습니다. 자, 얘가 여기서 돌파했던 이유를 이제 봐야 되는데 여기에 물렸던 애들이 이 양봉에 그러니까 날짜를 한번 맞춰보면은 4월 4일이죠. 4월 4일 날에 여기서 갭이 떴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있던 사람들이 본전도 아니고 심지어 그 전날에 본전이었겠죠. 본전도 아니고 수익까지 봤어요. 그럼 얘네들이 이 친구들한테 수익을 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겠죠. 더 비싸게 팔아먹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입장에서는 주가를 충분히 올려도 팔아먹을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동을 보면은 여기가 제가 미리 그어놓은 것도 아니고요. 이 캔들이 나왔을 때 여기를 그어놨어요. 왜냐면 이 종목의 주가 세력은 이 19,600원이라는 요 정도 가격 근처에서 물량을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이런 파동들이 나오는 게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비슷하게 이제 이때 움직였던 게 에로코스인데 얘를 보면은 얘는 이때예요. 이때 이제 상장을 하고 2월 달에 상장을 하고 쭉 내리다가 뭐 관심이 없었겠죠.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4월 4일 날 상한가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4월 4일 날 그런 판단하는 거죠. 아침에 요거 다음 날이 상한가 갔으니까 다음 날에 갭이 뜰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이제 매물대가 있으니까 그죠? 매물대를 찍고 내려온다. 요 정도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네, 그게 원리니까. 자, 근데 어떻게 움직여요? 그냥 넘어가면서 점상을 만들었어요. 거래도 안 터지죠? 점상을 만들어가지고. 그죠? 거의 점상이죠. 음, 비정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비정상이.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 입장에서는 더 높은 가격에, 게다가 또 다음날 점상이죠. 더 높은 가격에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분명히 거래가 터져줘야 됩니다. 여기서. 거래가 발생하고 여기서도 많이 터지죠. 이렇게. 그리고 보시면은 요 가격대를 안 깨고 계속 변동성을 만들어내죠. 왜? 왜? 얘는 매물대 위에서만 정리를 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떤 매물대를 기준으로 종목을 바라보시는 게 좋은데 기본적으로 매물대라는 거는 이렇게 있으면은 맞고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운 게
비정상을 찾자는 거죠. 그죠? 첫 번째로 매물대 위에서 버티는 애들. 그리고 두 번째는 맞고 떨어졌지만 다시 만드는 애들. 세 번째는 매물대가 있는데 그냥 점프 뛰는 애들. 이렇게 점프 뛰는 애들. 비정상이란 말이야. 이 비정상은 세력들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할 때 이 세력들이 만드는 것들을 찾다 보면은 그런 데서 변동성이 더 나오고 수익 구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잘 살펴보시면은 매매 종목을 선정하실 때도 많이 도움이 되시니까 항상 매물대를 기준으로 종목들을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는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